소방공무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방학개론 강의를 담당하는 이종호라고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저희 이제 최소 산소농도 MOC에 대해서 제가 또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도 물리적인 조건이죠. 그죠? 양적인 조건입니다. 맞죠? 그래서 최소한에 필요한 어떤 산소량, 얘를 우리가 이제 MOC라고 얘기하는데, MOC 같은 경우도 물리적 조건이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결국 이 MOC를 어디다 사용을 하냐면, 우리가 이 MOC보다 적게 산소를 주게 되면 더 이상의 뭐가 일어나지 않는다. 연소라던가 또는 이제 뻥 하고 터지는 폭발이 일어나지 않게 만들 수 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 MOC를 우리가 구하는 방법이 있는데, MOC 같은 경우는 우리가 완전연소 반응식에서 산소 몰 수 있죠. 뭐 예를 들어 메탄은 2몰, 에탄은 3.5, 그죠? 그리고 프로판은 5, 부탄은 6.5. 맞죠,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이제 산소몰수를 쭉쭉쭉쭉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이제 써주시고, 그리고 뒤에다가 그 가연성 혼합기, 가연성 가스에 뭐를 곱해주면, 하한계를 곱해주시면, 이거 절대 상한계 아닙니다. 하한계가 결국은 최초로 불을 붙일 수 있는 온도, 연소가 시작될 수 있는, 그쵸? 인화가 시작될 수 있는 온도, 우리가 이제 하한계 쪽에서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불을 붙일 때 최초로 상한계 쪽보다는 하한계를 당연히 곱해줘야겠죠. 맞죠? 그래서 화염 전파를 위한 최소한의 산소 농도, 최대 아닙니다. 또는 우리가 얘를 임계산소 농도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자, 산소 농도를 MOC보다 낮게 낮추면 더 이상 연소 안 한다, 폭발 안 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죠? 자, 가연성 혼합기에 불활성 물질을 첨가한다. 그러니까 질소라던가 또는 이산화탄소 이런 것들을 넣게 되면 연소 범위가 어떻게 된다? 좁아진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뭐보다 좁히는 거야, 지금. 그치? MOC보다 산소 농도를 낮추게 돼서 어떻게 보면은 더 이상 불이 붙지 않게 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다 그랬죠. 이런 식으로. 메탄은 그럼 산소 몰수가 2에 하한계가 5. 그죠? 에탄은 우리가 이제 3.5. 2.1. 맞죠,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3이죠, 3. 3이고. 프로판은 5에다가 우리가 3. 잠깐만요. 5에다가 프로판은 2.1. 이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부탄 우리가 6.5에 1.8 맞습니까?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뭐를 구할 수 있다? 최소 산소 농도 MOC라는 걸 구할 수가 있더라. 이미 기출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를 뭐 2몰당을 구하라고 하든 1몰당을 구하라고 하든 3몰당을 구하라고 하든 어차피 답은 똑같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이 밑에 뭐가 숨어 있다? 가연물의 몰수가 숨어있다. 맞죠? 그래서 이런 개념들 같이 좀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된다. 그래서 1몰당이면 일반적으로 1몰당을 많이 구하니까 이렇게 표현을 한 거고, 이게 만일 2몰당을 구하면 얘도 똑같이 2배가 될 거니까 어차피 없어진다. 3몰당 3배, 3배 없어진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런 개념으로 조금 잘 보실 수 있으면 된다. 됐죠? 자, 그리고 5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중요하다. 자, 이름이 뭐다? 최소 발화 에너지 또는 활성화 에너지. 그죠? 그러면 가연성 혼합기라는 게 있을 때 내가 점화원을 갖다 대요. 그러면 그쪽에 이제 불이 붙을 수 있는 또는 불을 붙이기 위한 최소한의 에너지를 우린 뭐라고 한다? 최소 발화 에너지 또는 활성화 에너지. 근데 훨씬 큰 개념은 얘가 훨씬 큰 개념이다. 활성화 에너지는 어떤 물질을, 모든 물질이죠, 화학적인 변화를 시킬 때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다. 저 화학적인 변화가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연소 반응을 얘기하는 거고, 그죠? 최소 발화 에너지는 딱 어디서만? 기체. 그래서 우리가 가연성 어디에서만? 그렇지, 혼합기에서만 불을 붙일 수 있는 최소한의 에너지, MI를 얘기한다. 그러니까 이건 모든 물질이지만 여기는 가연성 혼합기만을 한정하기 때문에, 그죠? 얘가 좀 더 큰 개념이고, 근데 소방에서는 얘를 더 시험 문제에 많이 내고 있다.
왜냐하면 어차피 연소 반응은 제가 마지막에 갔을 때 결국은 고체나 액체보다는 어디 쪽? 기체 쪽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죠. 그쵸? 같이 정리를 또 해주시면 좋겠죠. 그래서 자 보십시오. 최소 발화 에너지가 작아진다. 또는 가연성 혼합기가 작아진다. 근데 연소가 잘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잘 되는 거죠. 그죠? 맞죠? 그래서 최소 발화 에너지가 작아지는 경우, 연소가 잘 되는 경우. 자, 온도가 어떨 때? 높을 때. 압력이 높을 때. 농도가 높을 때. 연소 속도가 빠를 때. 맞죠? 이런 개념들이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높아지면 연소가 잘 되는 거고, 가연물이 되기 쉬운 거고, 그러니까 결국 이런 개념하고 똑같이 그냥 일맥상통하게 가는 거죠. 자, 그럼 열전도율이 작대요. 열전도율이 작다라는 건 그 내부에 뭐가 잘 된다? 열축적이 잘 되니까 연소가 잘 되는 거고, 가연물이 되기 쉬운 거죠. 그죠? 열축적이 잘 되니까. 그리고 가연성 가스의 조성비가 CST일 때, 즉 가연성 혼합기 농도일 때, 나는 정말 극소량, 정말 적은 에너지만 주더라도 불을 붙이기가 어떻다? 쉽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죠. 됐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온도가 상승하게 되면 MI가 작아지는데 그 이유가 운동이 활발해지기 때문에, 운동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죠? 압력이 커진다? 자, 압력이 커지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까워진다. 그죠? 그리고 농도를 집계하는 거죠. 내가 조금 더 때려 넣는 거지, 가연물을. 그럼 어떻게 됩니까? 거리가 가까워진다. 이런 것도. 거리가 가까워지는 거죠. 이런 것도. 맞습니까? 또는 이제 충돌의 수가 많아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연소 속도가 커지면 MI 작아지고, 맞죠? 이런 개념들도 같이 보시면 좋습니다. CST 아까 했었고, 요거 최근까지도 계속 어떻게 보면은 문제로 출제가 됐던 문제이기 때문에 꼭 알고 계셔야 된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고, 자, 그리고 연소 속도라는 게 나와요. 요거 잘 정리를 하실 수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연소 속도라고 하면은 일단 요 개념부터 보십시오. 연소시 미연소 혼합가스에 대하여 수직으로 이동하는 속도다. 수직. 그리고 시간당, 면적당 혼합가스량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시간당 발생하는 혼합가스의 량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한대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제 어떤 가연물이 있는데 여기서 연소 속도가 빠르다라는 건 뭐냐, 얘가 잘 탄다라는 거라고, 위쪽으로 잘 올라간다라는 거고, 맞습니까? 그럼 얘가 잘 타면 얘가 열분해가 잘 된다라는 거고, 열분해가 잘 되면 열분해 가스가 많이 나오겠죠. 그쵸? 그래서 혼합가스량으로 표현이 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또는 자 보십시오. 화재가 났을 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얘가 줄어들 거 아니야. 연소 속도가 빠르다라는 건 얘가 줄어드는 속도가 빠르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빨리빨리 줄어든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소비되는 어떤 액체라던가 또는 고체, 가연물의 질량. 맞습니까? 얘를 또 우리가 이제 이름을 뭐라고 한대?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연소 속도라고 얘기한답니다. 됐죠? 요거 잘 보셔라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요거 식도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연소 속도는 화염 속도에서 가스 전방 이동, 자, 얘를 제외한다. 앞으로 나가는 속도는 우리가 연소 속도라고 얘기하지 않겠다. 그쵸? 그래서 연소 속도는 화염 속도에서 요 앞으로 나가는 속도를 뺀 여기가 타는 속도를 얘기한다라고 했었고, 요거를 넘겨주게 된다면 앞으로 나가는 전방 이동 속도까지 고려를 한다면 연소 속도에, 즉 얘가 타는 속도와 앞쪽으로 나가는 요 전방 이동 속도, 즉 이쪽으로 전방 이동하는 속도를 따라 불이 넘어갈 거거든요. 불이 같이 따라갈 거라고.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화염 속도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요거 식을 예전에 한번 간부 기출 때도 이런 것도 나온 적이 있고 하기 때문에 알고 계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최근에 시험 문제에 요 영양 요소가 한번 출제가 됐었다. 특히 4개. 자, 보십시오. 가연물의 종류는 연소 속도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연물이 표면적이 큰 애일수록, 그러니까 표면적이 크다라는 건 그만큼 어떻다? 얘가 산소와 접하는 면이 크다. 그죠? 당연히 이런 애들이 큰 애일수록 연소 속도가 더 빠르겠죠. 그러니까 영향을 준다라는 겁니다. 결론은. 휘발성이 크대요. 휘발성이 크다라는 건 그만큼 뭐가 잘 되더라? 열분해가 잘 되더라. 그러니까 열분해가 잘 되는 애일수록 연소 속도가 클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고체가 액체가 잘 되고 액체가 기체가 잘 된다라는 거니까. 자, 내가 거기다가 촉매를 넣는다.
또는 가연물의 농도를 더 높게 넣는다 라고 하게 되면은 연소속도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계속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을 거고, 공기 중에 산소량, 그죠? 자, 그리고 산화제의 종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 갔을 때 산소량도 당연히 연소속도 증가시킬 수 있는 원인이 되겠죠. 맞나요? 이런 것들이 영향을 준다. 그리고 가연물과 산화제, 가연물이라는 건 말 그대로 가연물이고 산화제는 산소 얘기하는 거죠. 두 개가 얼마나 잘 섞여 있냐, 혼합비 또는 당량비, 얘를 우리가 또 연소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런 혼합비가 CST에 가까울수록, CST에 가깝다라는 건 그만큼 연소속도가 어떻게 될 수 있다? 증가가 될 수 있다라는 거니까. 왜냐하면 최고 연소속도를 나타낼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네 개가 영향을 줄 수 있는 애들이다,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다 해서 그때 골라라라고 나왔어요. 그죠? 골라라라고 나왔으니까 한 번 더 여러분들이 정리를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 연소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 중에 이런 애들도 있다. 자, 그래서 학생들이 많이 물어봐요. 이 네 개를. 미연소가스의 열 전도율이래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 가연물이 이렇게 있는데, 그죠? 얘가 열분해가 되면서 여기서 뭐가 나와요? 가스가 나올 거란 말이야. 근데 지금 무슨 가스예요? 미연소가스죠. 아직 타지 않은 가스. 자, 이 타지 않은 가스도 틀림없이 있을 거야. 연소되는 가스도 있을 거고 아직 타지 못한 가스도 있을 텐데, 이 타지 못한 가스가 옆으로 열을 계속적으로 전달을 해준다면, 즉 열 전도율이 크다면 옆에 있는 가스한테 계속적으로 열을 토스 해줄 수 있는 거죠. 옆으로 받아. 그죠? 열 전달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빠르게 되는 거죠. 그럼 당연히 연소속도 어떻게 될까요? 빨라질 수밖에 없겠지. 그치? 그리고 미연소가스의 밀도가 작대요. 밀도가 작다라는 건 그만큼 휘발성이 크다, 가볍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이제 멀리 어떻게 보면 날아갈 수 있고 또 멀리까지 열 전달을 시킬 수가 있는 거니까 연소속도가 빠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자, 비열이 작대요. 비열이 작다라는 건 그만큼 조그마한 열에 의해서도 얘가 1도가 빨리빨리 오른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죠. 그죠? 그러니까 연소속도가 빠를 수밖에 없고, 화염 온도가 높다? 화염 온도가 높다라는 건 그만큼 얘는 우리가 봤을 때 연소속도가 빠르다라는 걸 당연히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개념들 좀 같이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네. 자, 두 번째 화염 속도입니다. 발화원에서 발생한 화염이 혼합가스를 이동하는 현상을 화염 전파라고 얘기하고, 자, 여기서 이제 화염이 나왔대요. 불이 났는데, 그럼 여기에서 이제 혼합가스가, 미연소 혼합가스가, 자, 위로 이동을 한다면 얘는 이제 우리가 이제 연소 속도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 가연물 자체가 이제 타들어가는 거니까. 근데 얘가 이제 옆으로도 퍼질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 혼합가스가 이렇게 수평으로 전파해 간다. 그럼 수평으로 전파해 가는 혼합가스 속으로 이 불꽃이 또 타들어갈 거예요. 그럼 옆으로 화염이 계속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이어지겠죠. 얘 이름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화염 속도, 화염 확산 속도, 화염 전파 속도. 그래서 여기 연소 속도에다가 미연소 가스의 전방 이동 속도를 더해주면 뭐가 나온다? 화염 속도가 나온다라고 제가 이거를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꼭 한 번 더 정리를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화염 속도가요,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진 않아요. 근데 개념 잘 정리를 해두시고, 그리고 이제 공식까지 정리를 조금 잘 해두시면 문제가 혹시라도 나와준다면 풀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푸실 수 있으면 좋다. 자, 그리고 이제 뒤쪽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이론 체크하기? 심화 이론 체크하기로 한번 가볼게요. 심화 이론 체크. 네, 거기 가보면, 자, 앞쪽에 갔을 때 이제 인화점의 측정 방법이라는 게 나와요. 그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인화점이라는 게 있고, 온도 조건에 연소점이라는 게 있고, 또 이제 발화점이라는 게 있다 그랬죠. 그죠? 그럼 우리가 이제 인화점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인화점은 점화원이 있을 때 온도가 시작이 아니고 연소가 시작될 수 있는 온도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뭐 하한계에 불을 붙일 수 있는 온도고, 사료 위험물의 척도가 되는 온도고, 기억하십니까? 네, 그런 식으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었는데,
맞죠? 네, 근데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가 이제 나왔던 게 뭐가 나왔었냐면 요 인하점의 측정 방법으로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걸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가 한번 출제가 된 적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태그 밀폐식이라는 건 뭐 인하점이 93도 이하인 시료를 가지고 내가 어떤 가연물의 인하점을 측정하는 방법이고, 신소평형법이라는 게 있고, 뭐 펜스키 마텐스 밀폐식, 클리블랜드 개방식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와 있는데, 이거를 전부 다 외우라는 게 아니고 그냥 눈으로 한번 보시라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어떤 가연물이 있을 때 그 가연물의 인하점을 측정하려면 이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뭐를 구할 수 있대요? 인하점을 구할 수가 있다라고 지금 나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 종류 정도 한번 체크해 보시라고. 체크. 오른쪽에 있는 인하점을 외우라는 게 아니야. 어떤 시료를 가지고 인하점을 체크하느냐, 요걸 외우라는 게 아니고 종류에 이런 게 있다. 그리고 이건 앞에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고인하점 액체가 있고 저인하점 액체가 있다라고 한다면 훨씬 위험한 건 저인하점 액체가 훨씬 더 위험하더라. 왜냐면 고인하점 액체 같은 경우는요, 처음에는 이제 얘가 액체, 액상지배형 화염전파 형태를 나타내다가 일정 시간 후에 전면 영소가 되는 방면, 저인하점 액체 연소 형태는 계속적으로 초기부터 얘를 나타낸다고. 기상지배형. 그러니까 얘가 훨씬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고인하점 같은 경우는 내가 액체 가연물이 이렇게 있대요. 액체 가연물. 근데 얘가 고인하점을 가진 애래. 그 인하점이 어떤 거예요? 높은 애죠. 높은 애. 그럼 내가 평상시에 그냥 상온에서는 얘는 그냥 무슨 상태예요? 액체 상태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얘 자체가 뭐 기체로 자체적으로 변하거나 휘발이 잘 되거나 이런 애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불이 나게 되면요, 요게 이제 일정 시간이 지났을 때 열분해 가스에 의해 불이 붙을 수는 있지만 초기부터 막 타고 여러분들 이런 형태는 거의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라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무슨 지배형이다? 얘는 액상 지배형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얘는 그냥 요것만 인하점 미만으로 잘 낮춰주면 불이 꺼진다라고 얘기하는데, 문제는 이거죠. 저인하점. 자, 저인하점은 상온에서도 이미 얘가 너무 인하점이 낮다 보니까 이미 인하점 이상인 거야, 여러분들. 그럼 얘가 뭐가 되기 시작하냐면 얘가 되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기상지배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럼 얘가 훨씬 더 위험한 거죠. 그죠? 그래서 얘가 인하점 미만으로 만들기가 쉽지가 않은 게 뭐냐면, 이미 주변 온도가 인하점 이상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래요? 주변 온도를 낮추거나 또는 주변에 산소를 낮춘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면 돼요. 우리가 만약에 기름에 불이 붙잖아요. 그럼 거기다가 절대 물이나 이런 걸 뿌리는 게 아니고 우리는 주변에 있는 걸로 덮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지금 외투 입고 있죠. 그럼 이 외투를 가지고 덮는 거지, 가서. 그럼 거기에 뭐가 떨어져요? 산소 농도가 뚝 하고 떨어지겠죠. 그런 식으로 산소 농도를 질식하는 게 좋은 거다. 질식 개념을 여러분들이 조금 잘 알고 계십시오. 또는 주변 온도를 좀 낮추면 된대요. 그럼 우리가 얘기를 했을 때 위험성은 당연히 고인하점보다는 어디? 저인하점 액체가 훨씬 더 위험하다라는 것까지 정리를 좀 해주시면 되겠죠. 자, 두 번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1회독 때 자세하게 봤던 내용이 아니어서 2회독 때 심화이론에 제가 한 번 더 넣어놨어요. 예전에 1회독 책에도 얘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근데 한 번 더 보는 거예요. 자, 발화지연 시간이라는 게 나와 있죠. 그럼 얘는 보십시오. 가연물과 지연성 물질, 산소죠. 산소를 줄 수 있는 애들. 그래서 얘네들의 혼합물에 온도가 상승되는 시간으로부터, 그러니까 온도가 상승되는 시간으로부터 즉 예열이 되기 시작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실제적으로 뭐가 발생해요? 이제 화재라던가 폭발이 발생하겠죠. 그죠? 그때까지 시간. 그러니까 발화 전에 지체되는 시간, 실제 발화가 될 때 걸리는 시간.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 가연물이 이렇게 있는데, 뭐 예를 들어 요게 이제 가연성 혼합기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또는 그냥 가연물이랑 산소가 지금 같이 있는 거죠. 그럼 얘가 처음에 여기 최초에 불이 붙을 거란 말이야. 그럼 얘가 이제 예열이 되기 시작하겠죠. 그러니까 불이 붙다기보다 이렇게 생각을 할까요? 헷갈릴 수 있으니까 불이 아직 안 붙었는데 여기 주변에 불이 있는 거야.
그럼 얘한테 계속 열을 줄 거 아니에요? 그럼 얘가 예열을 거치는 거예요. 예열. 조금씩 온도가 올라가겠죠. 조금씩 온도가 올라가겠죠. 그쵸? 그러다가 결국 이 예열 단계에서 시간이 지나면 여기에서 실제적으로 얘가 발생할 수 있어요. 화재라던가 또는 폭발.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 시간, 실제로 불이 보이는 시간, 그때까지 지체 시간, 발화에 걸리는 시간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발화 지연 시간이라고 얘기한다. 실제로 불이 붙을 때까지.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십시오. 온도가 상승하면, 이 주변의 온도가 상승하면 얘는 불이 붙기 더 쉬워지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압력이 상승한대요. 짧아지겠죠. 화학양론계수에 가깝대요. CST에 가깝대. 그러면 당연히 짧아지겠죠. 그리고 부촉매가 아니고 내가 정촉매를 거기다 때려 넣는다? 그럼 발화지연 시간 짧아지고, 부촉매 물질을 사용하면 발화지연 시간은 길어지겠죠. 그래서 이런 개념들. 그래서 이것도 발화지연 시간이라는 개념도 충분히 시험 문제 출제가 될 수 있더라. 됐죠? 자, 그리고 세 번째. 화학 반응 속도. 자, 요거는 제가 이제 심화 이론에만 아마 넣어놓은 내용일 건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 그냥 되게 쉬운 얘기예요. 화학 반응 속도래. 그럼 우리가 화학 반응 속도라고 하면 화학적 반응의 가장 대표적인 게 연소죠, 연소. 즉, 연소 반응을 일으키는 속도야. 그래서 단위 시간당 감소한. 그러니까 내가 어떤 시간당 어떤 가연물을 봤는데 그 가연물이 얼마나 감소했느냐. 그래서 감소한 반응 물질의 농도 또는 증가한 것도 마찬가지. 자, 보십시오. 감소한 반응물의 농도, 즉 가연물이 얼마나 타서 없어졌는지를 보는 거고, 증가한 생성물의 농도, 그러니까 타면서 나온 그 물질, 그게 얼마나 또 짙어졌느냐. 그죠? 증가한 생성물질의 농도로 화학 반응 속도라는 걸 나타낸대요. 그러니까 화학 반응 속도가 크다라는 건요, 여러분들, 그만큼 그 가연물은 빨리 탄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 그 정도 알고 계시면서 여러분들이 넘어가 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네 번째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소범위라는 게 나오는데, 우리 연소범위라는 건 앞에서 뭐를 배웠었냐면요, 혼합가스의 연소범위를 줬을 때, 그죠? A가스와 B가스의 연소범위라는 게 이제 주어져 있을 때, 뭐 르샤틀리에 이런 것도 구할 수 있었고, 또 이제 우리가 이제 하한계와 상한계가 있을 때 위험도도 구할 수 있고, 그쵸? 근데 연소범위의 기타 관련 공식이 있대요. 근데 요거는 저는 참고로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은데, 버지스 휠러 법칙이라는 게 있대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버지스 휠러 법칙은 연소 하한계를 연소연이라는 걸 알 수 있으면 뭐 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얘보다는 요거 보십시오. 요거 존스. 혹시나 내가 만일 문제를 봤는데 CST가 있대. CST. 화학양론 조성비. 그럼 그 화학양론 조성비의 한 55%, 0.55 정도 하면은 하한계를 구할 수 있대요. 또 CST의 한 3배 정도, 3.5배 정도 하면은 상한계를 구할 수 있대. 근데 얘는 뭐가 있어야 돼? CST가 꼭 있어야 되는 거야. 혹시나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CST를 주고 존스 공식을 이용해서 하한계를 구하시오, 상한계를 구하시오. 근데 이것도요, 여러분들 상한계 잘 안 써요. 보통 어디서만 써요? 여기서만 써. 어디? 하한계에서만. 아셨습니까? 그래서 하한계에서 많이 쓰는 공식이고, 요 0.55라는 걸 조금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해주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요거 혹시나 제가 나중에 계산 문제로 여러분들한테 낼 수도 있거든요. 그럼 계산 문제로 내게 되면 여러분들이 또 그 문제를 봤을 때 55%라는 거 딱 기억하고 계시다가, 아 그렇구나, 스님이 예전에 한번 요 정도 보라 그랬지 하고 해서 좀 계산을 풀 때 계산을 좀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5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LOI입니다. LOI. 자, LOI는 한계 산소 지수래. 그지? 자, 요게 앞에서 배웠던 MOC랑 유사한 거예요. MOC랑 유사한데, 얘는 섬유류나 플라스틱 같은 고분자 물질. 이 고분자 물질 대표적인 게 플라스틱이거든요. 그죠? 앞에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보통 고체 쪽에서 얘기하는 거지. 또는 섬유, 이런 데서. 맞습니까? 그래서 얘네들을 내가 불을 붙이고 싶대요. 그러면 얘네들을 불을 붙일 때 필요한 최소한의 산소가 있을 거 아니야. 그 산소를 우리가 뭐라고 한답니까? LOI, 한계 산소 지수라고 얘기한대요. 그죠?
그래서 LOI를 우리가 산출하는 공식은 산산질이라고 해서 들어가 있는데 저는 얘는 그냥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냥 참고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적 또는 유량이라고 얘기합니다. 유량도 하나 적어두시고 대신에 저는 이걸 좀 잘 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려요. 항상 한계 산소 지수가 높으면 가염물이 탈 때 그만큼 산소가 많이 있어야 그 가염물은 탈 수 있다라는 애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여러분들? 타기 쉬운 거예요? 타기 어려운 거예요? 타기 어려운 거죠. 잘 타지 않는 거. 근데 LOI가 낮다라는 건 그만큼 산소가 조금만 있어도 이 가염물을 어떻게 하기 쉽다? 타기 쉽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지. 그러니까 잘 타는 걸 의미한다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반대되는 개념으로 들어가 있다라는 거. 이거 이해되시죠? 산소 지수가 높다라는 건 그만큼 산소가 많이 필요한 거고 산소 지수가 작다라는 건 산소가 적게 필요하다는 걸 의미한다고요. 그럼 우리가 이걸 어디서 많이 이용하냐면 소방 마감재. 이 소방 마감재를 우리가 선정을 할 때 여러분들 소방 마감재라는 게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이렇게 이제 마감재, 불연재로 뭐 준불연재로 난연재로 이런 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난연 성능 같은 거 따질 때 또는 이제 우리 법에서 방염 배우죠. 그럼 방염 물품 선정을 할 때 그럼 LOI가 높은 게 좋은 거야? LOI가 낮은 게 좋은 거야? 헷갈려요 여러분들? LOI가 높은 거 잘 타지 않는다며 LOI가 낮은 거 잘 탄다며 그럼 LOI가 높은 걸로 선정해야 돼? 우리는 LOI가 낮은 걸로 선정해야 돼? 당연히 높은 걸로 선정을 해야 되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난연이나 난연제 또는 이제 방염 우리가 방염 처리하는 이런 소재들 섬유나 섬유 쪽에 보통 우리가 그런 걸 하니까 자 이런 처리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LOI를 몇으로 하냐면 28 이상으로 합니다. 난연 성능이나 얘를 주는 거 방염 성능 아셨죠? LOI 몇 이상으로 한다고 여러분들? 28 이상으로 한대요. 아셨죠? 이런 것들 그냥 참고로 보시라고 참고로 하나 잘 정리를 또 해두시면 좋다. 됐죠? 자 그리고 나서 6번째 열 방출 속도 이것도 예전에 다 했던 겁니다. HRR이라고 해가지고 자 HRR은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어요. HRR 구해라 킬로와트로 해가지고 연소 속도 주고 연소열 주고 걔가 이제 열분해 돼서 기체화되는 면적까지 3개를 곱해주면 뭐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죠. 왜냐면 이상한 계산 문제가 요즘 많이 나와서 뭔지 알죠 여러분들? 지난번에도 이제 복사 연료속 구하는 거나 이런 것들이 나왔기 때문에 뭐 이것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당연히. 그래서 3개를 곱하면 Q값이 나온다. 열 방출 속도라는 게 나온다. 일단 요거 하나. 그래서 3개를 그냥 곱하기만 하면 된다. 자 개념에 가보면 화재 성장 및 확대를 발생시키는 가열물의 특성은 연소 속도, 열 방출 속도, 그러니까 열이 바깥쪽으로 나오는 방출되는 속도, 연료에서 생성 가능한 총 유한 에너지다. 또한 연료로부터 열 에너지가 얼마나 빠르게 방출되는지를 자 요거 보십시오. 연료로부터 에너지가 얼마나 나오는지 얼마나 빠르게 방출되는지를 우리가 이름을 뭐라고 한대? 열 방출 속도라고 얘기한답니다. 그죠? 자 HRR의 특성 HRR의 크기는 연소 속도와 연소 열에 따라 달라지며 연료 지배형 화재에서는 HRR, 열 방출 속도가 영향을 크게 미칠 수 있대요. 왜냐하면 연료 지배형은 환기량은 충분하고 연료량이 좀 모자란 거잖아요. 그러니까 연료량이 모자란 화재 쪽에서 이 열 방출 속도에 따라 어떻게 보면 화재의 규모나 화재 세기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개념이 지금 들어가 있는 거고 HRR의 영역인자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연소열이 크면 열 방출 속도 당연히 크겠죠. 연소 속도가 커지면 HRR도 당연히 증가하겠죠. 연소 효율, 요거는 이제 연료가 탔을 때 거기서 이제 발열이 되는 또는 에너지로 전환이 되는 요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죠? 연소 효율이 크면 클수록 HRR도 당연히 어떻게 될 거다? 증가가 될 거다. 그러니까 이 우리가 봤을 때 영양 인자값도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요? 알고 계셔야 된다. 요거 충분히 시험 문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다음에 가보면 연료속이라는 게 나와요. 이거 제가 계속적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면적당 통과하는 열의 양을 연료속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요거 뒤쪽에서 여러분들 한 번 더 해드릴 테니까 지금은 정의 정도 보십시오. 면적당 열의 양. 이게 요번에 복사 연료속 구하는 게 나왔었잖아요. 그 복사 연료속이 연료속 구하는 거야.
근데 그게 이제 복사에 관한 걸 우리가 이제 구한 거죠. 그죠? 이런 것들 한번 더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열 용량, 요거 이제 비열하고 비슷한 거라 그랬죠. 그래서 어떤 물질의 온도를 1도씨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이다. 그래서 유사한 거다. 그래서 우리는요, 여러분들 소화 약제를 선택을 하면 열 용량이 큰 애일수록 소화 효과가 우수한 거야. 왜냐면 1도 높이는데 필요한 열량이 큰 애니까. 그만큼 1도 높이기가 쉽지가 않은 애들. 그쵸? 그런 애들을 우리가 이제 소화 약제로 사용을 해야 된다고요. 대표적인 게 물이라고, 물. 그죠? 비열 큰 애, 열용량 큰 애. 그러니까 열용량이나 비열이 작은 물질은 연소가 되기 쉬운 거죠. 그래서 헤드 가멸부는 빨리 터져야 되니까 걔는 열 용량을 크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한대요? 작게 해서 빨리 터지게 한대. 그치? 감지 시간을 어떻게 한대요? 또 단축시킨다라는 말이 또 있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것도 같이 좀 정리를 해주시고, 예전에 했던 거예요. 이건 다. 열 확산율도 마찬가지. 고체 열전도에서 열을 받지 않는 다른 면까지 온도가 얼마나 전달이 되는지. 그럼 열 확산율이 높은 고체면 열 전도가 옆으로 잘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열 확산율은 우리가 이제 연소 확대 방지나 실내 마감재 선정 시 얘를 고려를 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소 확대 방지나 또는 실내 마감재를 내가 좋은 걸로 하려면 열 확산율이 좋은 거 쓰면 안 되는 거야. 왜냐하면 열 확산율이 좋은 걸 쓰면 이쪽에서 이쪽으로 확산이 빨리 된다라는 거니까. 그쵸? 그리고 내화 구조의 차열성 시험에 활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이런 것도 한번 더 읽어보시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열 관성. 이건 내가 뭐라고 했냐면, 어떻게 보면 가연물이 이렇게 있는데 이 가연물에 온도를 상승시키는 데 필요한 에너지래요. 그러니까 열 관성이 크면 그만큼 얘는 많은 에너지를 줘야만 얘가 변한다라는 거야. 상질이 또는 온도가. 그러니까 열 관성이 큰 애는 변화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나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소방에서는요, 열 관성이 큰 재료를 선정하면은 표면 온도가, 이게 온도라고 또 들어갔네. 온도입니다. 온도가 아니고 거기 온도라고 들어가 있죠. 온도가 서서히 상승하며 발화 시간이 길어진대. 그치? 두꺼운 재료의 발화 시간에 영향을 또 미칠 수 있다. 그래서 요 정도. 그래서 우리 소방은요, 여러분들 열 관성이 큰 재료를 선정하는 게 좋은 거야. 온도가 빨리 오르지 않으니까. 열 관성이 큰 재료가. 이런 것들 같이 한번 보시고. 자, CST. 이것도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무슨 얘기인지 알 거예요. 우리 앞에서 했었으니까. 그래서 우리 여기 가보면 화학연료 조성비 최소 발화 에너지가 최소가 된다. 발열량과 발열 속도는 최대가 되고. 한계 농도. 자, 우리가 한계 농도라는 건 이제 우리가 상하한계 농도다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가 상한계, 하한계. 최소 발화 에너지가 최대가 된대. 그러니까 타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얘가 이제 안쪽으로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즉 CST에 가까워질수록 최저 쪽으로 가는 거죠. 이거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여기서 살짝만 넘어가면 이제 안 타기 시작하는 거니까, 살짝만 넘어가면 안 타기 시작하는 거니까요. 한계 농도는 산소 농도가 없고, 그죠? 낮고, 과농도이거나, 과농농도가 아니고 과농도이거나, 산소 농도가 높은 저농도일 때를 얘기한다. 그럼 산소 농도가 낮고 과농도라는 건 이제 가연물이 너무 많은 거야. 그죠? 저농도. 산소 농도가 높은데 뭐가 별로 없어요? 가연물이 별로 없는 거. 그러니까 두 개 지금 비율이 잘 안 맞는 거예요. 이런 상태일 때를 얘기하고, 한계 농도일 때는 불완전 연소를 하고 발열량과 발열 속도가 그렇게 크지 않다. 즉 여기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좋은 게 아니에요. CST에서 이쪽으로 붙으면 붙을수록 좋은 게 아니라고. 산소 비율이나 가연물의 비율이 점점 안 맞아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죠? 그래서 그런 개념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됐죠? 자, 그리고 화염 속도와 연소 속도의 비교. 자, 이런 것도 기출 지문이 아니지만 그래도 요게 또 보기에 나올 수 있다. 이런 게. 자, 맞다라는, 지금 맞는 개념만 들어가 있는 거니까 잘 한번 읽어보세요. 아셨죠? 자, 첫 번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염 속도는 가연성 혼합기 중에 한 번 화염이 발생되어 이를 중심으로 주변으로 확대가 될 때 화염면의 이동 속도, 즉 불꽃과 주위의 가연성 혼합기 전파 속도까지 포함된 속도를 얘기한대. 화염 속도. 아셨죠? 자, 두 번째, 연소 속도는 가연성 혼합기의 흐름 방향과 화염면의 이동 속도, 실제로 화염이 전파하는 속도는 미연소의 가연성 혼합기 표면에 대하여 직각으로 이동하는 속도, 즉 이동하고 있는 미연소 가연성 혼합기에 대한
화염의 상대적인 속도를 연소 속도라고 얘기한대요. 됐습니까? 자, 둘의 차이점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 화염이 전파할 때 화염면 앞에 존재하고 있는 미연성, 가연성 혼합기는 연소에 의해 발생된 연소가스의 열 팽창 때문에 전방으로 밀려가게 되는데 화염은 이동하고 있는 미연소가스의 혼합기 속에서 전파가 되어 간대. 그치? 즉 화염 속도에는 미연성, 가연성 혼합기의 이동 속도가 포함되어 있대. 이게 포인트야. 포함되어 있다라는 게. 근데 미연소, 가연성 혼합기의 이동 속도는 연소 상태에 따라 변동되므로 화염 전파를 이론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이동 속도를 빼서 계산을 한대요. 그죠? 그래서 화염 속도에서 미연소, 가연성 혼합기의 이동 속도를 뺀 실제로 화염이 전파하는 속도를 연소 속도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연소 속도는 혼합기의 뭐요? 여러분들 전파 속도, 전방 이동 속도를 뺀 거고 화염 속도는 포함이 되어 있는 거고. 아셨죠? 그래서 이런 것도 같이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결국 여기 나오는 게 포함이 됐느냐 또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느냐를 얘기하는 거니까 두 가지 비교해서 보시면 돼요. 네. 자, 그리고 이제 뒤쪽에 가보면 뭐가 나오냐면 OX 문제 나와요. 그럼 이 OX 문제는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십시오. 풀어보시고 저하고 조금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제가 또 한번 또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이번 시간도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